예, 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복잡한 주제이긴 한데, 실무적으로는 종종 문제가 되는 그런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판례인가 하면은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따르지 않는 식으로 구제명령에 반하는 식으로 업무 지시를 내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다시 징계를 할 때가 있어요. 자, 그 징계가 과연 정당한 징계인 것인지 이게 다투어진 사례입니다. 사실상 요 사안에 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 판단이 됩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 판결이겠죠. 자, 한번 판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유화학 회사 사건인데요. 자, 이 근로자가 이제 생산팀으로 입사를 처음에 했고요. 나중에 2013년도에 연구개발팀으로 전보가 되게 됩니다. 나중에 연구개발팀이 이 품질관리팀으로 이름이 바뀌기 때문에 그냥 품질관리팀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보가 돼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이 근로자가 상급자에 대한 상해를 피게 됩니다. 자, 이걸 이유로 해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경비실로 이 근로자를 전보 발령을 내게 됩니다. 자, 1차 징계와 1차 전보 발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근로자가 이건 부당한 징계다, 부당한 전보다라고 해서 부당 전보에 대한 구제 신청, 그 다음에 부당 징계에 대한 구제 신청, 요거를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노동위원회가 이 징계는 정당하지만 전보는 정당하지 않다, 요것들을 판정을 하게 되고 그게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노위 노동위원회에서는 원직에 복직을 시켜라 명령을 내린 거죠. 이게 확정이 된 거예요. 자, 확정이 되니까 이제는 회사가 이제 품질관리팀으로 복직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품질관리팀장의 지시를 자꾸만 따르질 않아요. 거부하는 거죠. 자, 그걸 이유로 해서 다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고 이제는 시스템 관리실, 경비실이 아니고요. 시스템 관리실로 전보 발령을 내리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자 다시 이 근로자가 역시 이건 부당 전보와 부당 징계다 주장하시면서 부당 전보에 대한 징계 신청, 부당 징계에 대한 구제 신청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징계는 정당하지만 역시 전보는 부당하다. 다시 품질관리팀으로 복직을 시키세요. 원직에 복직 명령을 내리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는 사용자가 요거를 따르지 않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이 중노위 위원장의 이런 행정처분이 잘못됐으니 이 명령을 취소해 주세요.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이 회사는 이 근로자를 복직을 시키는데 사실은 이제 품질관리팀으로 복직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근로자를 생산 1팀으로 발령을 내리게 됩니다. 역시 근로자가 이걸 거부하게 돼요. 자, 이걸 거부하자 역시 품질관리팀이 아니고 원래 저희 이제 회사가 2차 전보 발령을 내렸던 시스템 관리팀으로 근무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근로자가 시스템 관리팀장의 업무 지시를 이제 거부합니다. 교육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장시간 사적인 통화를 하고 인터넷을 좀 오랜 시간 동안 사용을 해요. 자, 이걸 위해서 징계 해고를 한 그런 케이스가 벌어진 겁니다. 자, 이제 이걸 이유로 해서 다시 노동위원회에 들어간 그런 사건인데요. 근데 또 문제는 뭔가 하면 사용자가 이 구제 명령에 대한 시소송에서 이제 승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징계도 정당하고 전보도 정당하다. 이 판결이 법원에서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보는 부당한 전보가 아니었던 거죠. 이 전보는 정당한 전보다라고 하는 판결이 확정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두 가지의 중요한 쟁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일단 사용자는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 지시를 한 거죠. 원래는 구제명령은 이제 그 품질관리팀으로 이제 원직으로 복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가 생산 1팀 혹은 시스템 관리팀 여기에 대한 지시를 한 겁니다. 그걸 거부한 거죠.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 지시를 거부한 겁니다. 자, 이걸 이유로 한 징계는 과연 정당한 징계인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고, 사실은 두 번째로는 나중에 이 전보가 정당한 전보였다. 이 판결이 확정이 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전보가 부당한 게 아니고 이게 정당한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 징계 해고도 정당해지는 것인지, 자, 이게 문제가 된 그런 두 가지의 중요한 쟁점을 담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사례에 대한 내용을 볼까요? 첫 번째, 사용자가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 지시를 했죠. 원래는 품질관리팀에 복직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생산팀 혹은 시스템 관리팀으로 전보를 내린 겁니다.
자, 근로자가 이걸 거부한 거죠. 그걸 이유로 해서 징계를 하게 됩니다. 징계 해고를 하게 돼요. 과연 이 징계는 정당할까요? 자, 우리 판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장황하게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대한 그런 기능을 좀 얘기를 해요. 효력을 얘기합니다. 원래 구제명령이라는 것은 사업상의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사용자는 이 구제명령을 따라야 될 공법상의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구제명령은요, 공정력이 있습니다. 권한 있는 기관이 이걸 취소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효력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명령이 취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전히 따라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을 따르지 않게 되면 또 강제적으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이런 식으로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소한 그런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또 이제 이게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법원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사용자가 이 공법상의 명령을 따라야 될까, 준수를 해야 될까, 이걸 부과하는 이유는 만약에 부당해고나 부당 전보가 있게 되면 근로자는 생계가 곤란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생활상의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속하게 구제를 해야 돼요. 따라서 명령을 받게 되면 바로 사용자는 이걸 준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용자는요, 이게 분쟁기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사용자가 받게 되는 실질적인 불이익은 크지 않다. 요걸 고려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따라야 된다, 당장. 이거를 이제 부담을 시키고 있다.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한 이유는 밑에 걸 얘기하기 위해서죠. 실제로 구제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에 반하는 업무 지시라고 근로자가 지시를 거부했다. 이걸 이유로 해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 자, 이런 징계는 이 구제명령이 당연히 무효입니다.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정당성을 가지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징계를 하게 되면은 이 징계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판례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판례 법리를 제시를 한 거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업무 지시를 했죠. 명령에 반하는. 그런데 이 소송에서 이 구제명령이 오히려 위법하다. 이런 이제 그 판결이 확정이 된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징계를 할 수 없다는 거냐, 이 징계가 허용되지 않는 거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때 판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 업무 지시를 한 다음에 이 구제명령을 다투는 재심이나 행정소송에서 이게 이 구제명령이 위법하다, 이 판결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죠? 이제 전보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따라서 징계를 할 수 없는 거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업무 지시 거부 행위에 대한 징계가 허용될 수는 있다. 이제 그래도 업무 지시할 당시에는 구제명령이 유효한 것으로 지급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이게 판결이 확정된 거죠.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판결이 확정됐으니까 이 업무 지시에 대한 거부 행위에 대한 징계는 허용될 수 있다. 자, 문제는 뭘까요? 징계가 허용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 징계가 정당한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이 징계가 정당한지는 나중에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이 전보에 대한 게 정당합니다. 이게 확정이 되었다고 해서 이게 징계가 정당해지는 뭐 그런 구조가 아니고요. 이 징계가 정당한지는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령, 구제명령 제도의 입법 취지 상당히 중요한 제도인 거죠. 그리고 업무 지시의 내용과 경위, 그리고 동기와 태양, 그리고 이걸 그 내용을 하는 재심 판정의 이유, 행정 쟁송의 경과와 구제명령이 취소가 된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구제명령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 정도와 보호 가치. 그러니까 일단은 구제명령이 떨어졌으니까 그 당시로서는 이 명령이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자는 당연히 이거를 신뢰를 했을 거예요. 근로자는 여기에 대한 보호를 좀 가지고 있을 겁니다. 보호 가치를 인정하고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종합 고려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 구제명령이 취소가 되었다라고 해서 그것만을 이유로 해서 이 징계는 정당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런데 원심에서는 이런 것들을 종합 고려하지 않고 나중에 구제명령이 이게 구제명령이 취소가 됐으니까 이 징계는 정당합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종합 고려해서 이 징계가 정당한지를, 이 징계 해고가 정당한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 판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대해서 이에 반하는 업무 지시라고, 자, 이거를 거부한 행위를 이유로 해서 징계하는 것, 이건 현실적으로 꽤 있는 내용입니다. 과연 그러면 그 징계가 정당한 거냐, 여기에 대한 문제. 두 번째로, 이 구제명령이 나중에 취소가 되었을 경우에, 그러면 이 징계는 정당해지는 거냐. 우리 판례 입장은 그렇지는 않고, 그럴 수는 있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이런 이 판례 법리가 등장을 하게 돼요. 말씀드렸지만 다시, 이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최초의 판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판례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